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의미 있는 가격대에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친고가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흐름이죠. 이런 날일수록 중요한 건 얼마까지 가느냐보다 왜 지금이냐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들을 묶어서 지금 이 타이밍에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 짚고 와야 합니다. 최근 미국 연준이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당장 금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꽤 분명합니다. 시스템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으니 급하게 조이지는 않겠다고요. 이런 시그널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이 뭘까요? 바로 성장주, 그리고 미래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입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인 자동차 주식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기술주, 그것도 위험자산의 성격을 같이 안고 움직여왔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 이슈는 테슬라의 실적보다도 주가에 대한 심리적인 바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은 테슬라를 망할 회사 쪽으로 보고 있진 않다는 거죠. 오히려 다음 카드를 아직 안 꺼냈다 쪽에 더 가깝습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게 바로 로보택시 이슈입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 차량 이른바 사이버 계획 시험 주행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로보택시를 한다는 말이 아닌데요. 그 얘기는 머스크가 수년 전부터 계속해왔어요. 이번 이슈의 핵심은 가격, 주행거리, 그리고 시점이 동시에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것. 1000만 달러 수준의 가격, 300마일 안팎의 주행거리, 그리고 2026년 조기 양산 가능성까지. 이건 더 이상 컨셉이 아닙니다. 언젠가 할 거다가 아니라 이 정도 스펙으로 이 시점에 내놓고 싶다는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처음으로 숫자를 들고 나왔다는 점,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이야기에 꽤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더해집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을 때 경쟁사 로보택시들은 운행을 멈췄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계속 움직였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율주행 기술은 보통 데모 영상에서는 다 좋아 보입니다. 맑은 날, 조건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잘 달릴 수 있어요. 문제는 현실 변수입니다. 정전, 통신장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이 장면은 테슬라가 실험실 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던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실에서 굴려보려는 단계에 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테슬라 이야기가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옵티머스가 공개 전시됐어요. 중요한 건 기술 시연 자체보다도 일반 대중 앞에 내놓았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는 요즘 계속 이런 선택을 합니다.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걸 진짜로 만들고 있다는 장면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건 투자자에게도 시장에게도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전기차 판매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미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 있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경쟁이 시작됐다는 신호 또한 있었습니다. 자율주행도 로봇도 이제는 여러 회사들이 동시에 뛰어들고 있는 영역이죠. 머스크가 최근 경쟁사 기술을 보고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둥계라기보다는 이 시장이 이제 진짜로 열렸다는 확인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씌어내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넓은 환경에서 가장 많이 굴려보느냐입니다. 테슬라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최적화된 시스템보다는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할 수 있는 범용성을 먼저 가져가려는 쪽이죠. 그래서 속도가 느려 보일 때도 있고 완벽하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성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건 경쟁이 불리하다는 신호라기보다는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이 말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증거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슈들을 쭉 이어서 보면 테슬라는 참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당장의 실적만 보면 부담스럽고 전기차 시장만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로봇이라는 완전히 다른 무대를 이미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자동차 회사로 평가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회사라는 것. 이 회사는 여전히 다음 장면을 먼저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혜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닙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류 생산 라인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신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류 전쟁의 중심에 선 MP 머티리얼스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 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000만 원만 넣었어도 6천만 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히토류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커와 LAC 같은 대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히토류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인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의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 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수혜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꾹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